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다 저렴한 차량은 실제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테슬러를 원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테슬러를 원하지만 단순히 테슬러를 구입할 만큼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저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필수적입니다. 테슬러의 위 로바트 이벤트로 인한 소문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세계는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란이 이벤트 직전에 암시했던 이해하기 어려운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더 큽니다. 투자자와 분석가는 EV 역사상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델 2. 수백만 명이 이 저렴한 전기 자동차를 소유하는 꿈을 꾸고 있으며 일란은 최근 이 자동차가 올해 말에 데뷔하고 내년에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델 2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일란이 말한 것처럼 정말 현실에 가깝나요? 오늘 테슬러 카어 월드 에피소드에서 이 과대 광고 뒤에 숨은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테슬러 마델 2의 가격은 얼마나 저렴할까요? 공급망 내부자들은 떠들썩하며 테슬러에 곧 출시될 저렴한 EV의 소매가는 약 21,8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특히 테슬러 배지가 있는 EV에 관해서는 너무 자주 듣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테슬러는 현재 제작 비용이 33,600달러인 마델 3에 비해 생산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새로운 소형 EV의 목표 생산 비용이 약 16,800달러인 모델이라고 불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슬러는 단지 재미를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눈을 떴습니다. 실제로는 꽤 잘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 새 모델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더라도 68달러 비용에 30%의 마진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22,000달러에 판매된다면 이는 우리 소비자에게는 확실한 거래이고 테슬러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잊지 말고 일단 수백만 개의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면 마진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러는 마델 2의 LFP 배터리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약간의 연방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테슬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행에 더 많은 돈이 있습니다. 간단하고 간단합니다. 마델 2와 같은 저가형 차량에서도 테슬러는 차량당 $10,000의 멋진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배는 수백만 배이고 우리는 심각한 현금 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약간의 시간적 압박이 있습니다. 판매를 더욱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방 EV 세금 공제는 2032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테슬러는 2024년 말까지 마델 2를 출시해야 하며 이는 현재 추정치로 2025년에 출시될 볼세건 ID와 같은 경쟁사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테슬러는 저렴한 EV 시장을 장악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엔진을 가동할 때까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가격이 21이라면 차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슬러는 마델 2를 어떻게 출시할까요? 그래서 지난 4월 실적 발표에서 일란은 테슬러의 미래 로드맵이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실제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고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에 더 저렴한 모델이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는 암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러는 커튼을 좀 더 당기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그들은 10월 10일에 데뷔할 예정인 오랫동안 기다려온 로드스터 슈퍼카와 많은 주목을 받은 무인 로보택시가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여전히 3개의 새로운 차량이 개발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인가요? 글쎄,
그것은 단지 임의의 날짜가 아닙니다. 테슬러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매우 엄격한 미국 정부 정책, 특히 최대 102.5%의 관세가 곧 시행될 상황에서 출시를 앞두고 현명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말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테슬러는 특히 독일과 중국의 기가팩토리에서 공장 생산량을 늘리며 출시 시점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장은 이 새 모델의 초기 생산 대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서는 테슬러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매년 최대 5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마델 3와 마델 Y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꽤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러는 올해 첫 4개월 동안 총 28만 7천 대의 마델 3 및 마델 Y 차량을 생산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락세는 아니지만 일부 생산 역량이 매우 기대되는 마델 2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베를린에 있는 테슬러의 기거팩터리가 마델 2의 차세대 대형 허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일라는 이 공장이 테슬러의 전 세계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베를린의 최신 업데이트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매주 5,000대의 자동차 생산 속도를 달성했고 약 1년 전부터 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초라하지 않으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테슬러는 마델 Y와 함께 신형 마델 2를 출시하며 2025년까지 베를린의 생산 능력을 연간 100만 대까지 확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상하이에서 생산을 원활히 유지하며 마델 3와 함께 마델 2를 준비하는 동안 베를린은 생산을 2배로 늘리고 싶어 합니다. 테슬러가 다음 생산 계획을 위해 모든 실린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분명합니다. 테슬러의 다음 큰 움직임은 생산 계획을 연간 50만 대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단순한 부스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러의 효율성은 2배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들이 건설하는 모든 새로운 기가팩토리는 이전 것보다 더 발전하였으며 다가오는 멕시코 공장은 그 기준을 더욱 높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일종의 레고 세트를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조립식 부품 6개를 결합하면 바로 새로운 테슬러가 탄생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단순히 매끄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들은 경쟁사가 땀을 흘릴 만큼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러도 자신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프라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새로운 저가형 모델은 테슬러의 기존 생산 라인을 사용하여 제작될 것입니다. 원래 이 자동차를 위해 계획했던 앨론의 야심찬 언박스 제조 방식은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테슬러는 실험 기술의 복잡성을 추가하지 않고 자동차를 더욱 빠르게 생산 라인에서 끌어내기를 목표로 보다 안정적이고 입증된 접근 방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그들은 생산 시간과 위험을 모두 줄이는 동시에 많은 양의 현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테슬러는 확립된 생산 방식을 이용하여 스틱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높은 수요를 신속하게 충족시키려는 회사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렴한 EV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유일한 회사는 아닙니다. 닛산 리프, 채비 볼트, 포워드 머스탱 머세이가 있으며 그들은 모두 2025년에 저가형 모델 재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슬러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누구도 자신의 천둥을 훔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테슬러는 기존 인프라와 다년간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러만큼 강력한 브랜드와 혁신의 실적을 갖추고 있다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초점은 테슬러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저렴한 EV를 제공하면서 프로세스를 최대한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를 해낼 수 있다면 마델 E가 아니더라도 결국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 EV 산업을 위해 테슬러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테슬러는 원활한 생산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배터리 공급업체인 LG와 파나소닉, 캐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샤플러 같은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뉴스도 있습니다. 테슬러는 중요한 자재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V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자재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명확합니다. 가능한 병목 현상을 피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EV가 장애 없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테슬러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그 압박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세요. 2024년 말에는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저렴한 테슬러가 공장에서 출시되어 예상보다 빠르게 여러분의 진입로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테슬러 마델 E 디자인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일란의 테슬러 마델 E 최종 디자인 발표는 EV 시장에 흥미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일란은 마델 E가 테슬러의 기존 라인업 특히 마델 Y와 마델 3의 디자인 요소를 계속 반영할 것이라고 확인했지만 테슬러 팬들은 이 차가 로보택시와 유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델 E에는 스티어링 휠, 페달 및 미러가 장착될 예정이지만 FSD가 적용되어 테슬러가 새로 출시한 로보택시처럼 작동할 것입니다. 일란의 발표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테슬러가 이전 모델에서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하여 마델 E의 생산을 간소화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설계와 제조 모두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테슬러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마델 Y는 더 적은 부품과 더 발전된 생산 기술을 사용하여 마델 3보다 생산 비용이 낮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델 E도 동일한 혁신적인 제조 공정의 이점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에는 테슬러의 기거프레스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큰 구성 요소의 스탬핑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큰 부품이 171개의 개별 부품을 대체하여 자동차 한 대당 1600회 이상의 용접을 절약하는 마델 Y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인한 인건비와 자재 비용 절감은 마델 E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마델 E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비밀이지만 내부자는 테슬러가 다양한 시장에 맞춘 여러 차체 유형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소형 해치백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미국과 중국에서는 소형 크로스오버 세단으로 출시될 수 있습니다. 테슬러가 전 세계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에 대한 선호도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델 E는 다양한 차체 스타일로 출시되지만 기본 기술과 구성 요소는 거의 모든 시장에서 동일합니다. 이 전략을 통해 테슬러는 생산 비용을 낮추면서도 다양한 소비자의 특정 요구를 충족하는 차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델 3와 마델 Y의 공유 플랫폼에서 사용된 동일한 방법론에 따라 부품의 약 80%가 마델 E의 다양한 버전 간에 공유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테슬러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범위 비용 및 성능의 완벽한 균형을 목표로 다양한 배터리 화학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53kWh) LFP 배터리를 장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이는 더 저렴하고 내구성이 강하지만 사양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마델 E가 완전 충전 시 약 310마일을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더 작고 저렴한 배터리 팩에 집중할 때 테슬러는 기본 가격을 낮추면서도 소비자가 기대하는 필수적인 EV 경험을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테슬러는 마델 2의 48V 아키텍처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석가에 따르면 48V 저전압 아키텍처는 마델 2에 실용적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아키텍처가 저렴한 차량에 탑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사실상 그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48V 시스템은 현재 12V 및 24V 시스템에 비해 전선과 구리의 양을 줄여 테슬러의 마델 2를 더 저렴하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버트럭과 세마이만이 48V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있지만 마델 2에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지어 더 가볍고 효율적인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므로 테슬러가 이러한 비용 절감형 경량 기술을 차세대 EV에 도입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현재 테슬러가 더 저렴한 자동차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사명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테슬러를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가격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와 X와 같은 모델 및 더 저렴한 마델 3조차도 우리 평균 소비자에게는 여전히 너무 비쌉니다. 테슬러의 최신 개발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EV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판매량을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테슬러의 큰 목표입니다. 그들은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설계와 제조 과정의 모든 단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즉 배터리 기술을 향상시키고 생산 방식을 간소화하며 더 저렴한 모델에서 고급 기능을 일부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최신 자동차는 비용 절감을 위해 표준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종소리와 휘파람 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란과 테슬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운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수록 우리는 글로벌 지속 가능성으로 더 빨리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테슬러의 자율주행 사이버트럭이 구매 가능하지 않았지만 테슬러는 방향을 바꿔 이제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달을 조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성능 지표보다 승객 경험에 중점을 둔 중앙 화면을 통해 개인 설정을 제공합니다. 테슬러는 대규모 자율주행 기술이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이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트럭을 다른 모델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감독이 필요 없는 레벨 4 또는 5의 자율성을 얻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많은 기대를 모은 마델 2의 개발은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인센티브 덕분에 실제 자동차 가격은 $22,000에 가깝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마델 2는 테슬러의 가장 저렴한 전기차가 될 것입니다. 고급 기능이 적은 마델 3 또는 마델 Y의 소형 버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테슬러의 DNA가 살아있습니다. 마델 2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테슬러가 특히 기거팩터리에서 생산을 계속 최적화해야 합니다. 품질 저하 없이 마델 2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지하려면 대량 생산과 비용 절감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마델 2는 실제로 전기차 채택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델 Y 주너퍼는 마델 2와 함께 출시될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테슬러의 SUV는 단순히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가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중 하나로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도시의 중심지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첫 출시 이후 마델 Y는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현실적으로 디자인이 다소 구식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일란이 항상 제품 라인을 새롭게 하는 이유입니다. 에드먼즈즈의 소비자 통찰력 분석가인 조저프 윤에 따르면 테슬러의 판매량은 이제 구식 자동차 제조업체처럼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제조업체는 새로운 모델이 고객을 끌어오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마델 3의 새로 고침은 2025년 마델 Y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지만 단순히 세 가지 업그레이드를 복사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업데이트된 미등과 개조된 범퍼, 그리고 어쩌면 뒤쪽을 가로지르는 전폭 라이트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완전 자율 주행을 위한 테슬라의 자동 조종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면 카메라에 대한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혁신적인 점은 배터리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초기 속삭임에서는 주행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95kW 배터리가 제한되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현재 마델 Y의 최대 배터리는 75kW이며 테슬라의 계속 발전하는 배터리 기술 덕분에 주너퍼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다른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3초 이내에 시속 0에서 60마일까지 도달하는 510마력, 특히 2.9마력은 어떤가요? 그러면 심장까지 뛰게 될 것입니다. 프런트엔드는 더 부드러운 후드와 낮은 헤드라이트로 더욱 날렵해졌으며 공기역학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파수 반응형 댐퍼 덕분에 보다 부드러운 승차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시트와 더 조용한 객실을 위한 타이어와 휠이 도입되어 주행거리와 도로 소음을 줄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360도 음향 유리가 전면 유리와 측면 창문에 장착되어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한 운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뒷좌석 승객은 게임, 스트리밍,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한 전용 엔터테인먼트 화면도 가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물리적인 제어 장치를 손가락으로 이동하는 스티어링 휠스톡을 없애고 기어, 변속을 포함한 더 많은 기능을 터치스크린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자동 조종과 완전 자율 주행을 위한 개선된 컴퓨팅 성능과 센서를 제공하는 최신 하드웨어 4패키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델 Y는 더욱 효율적인 후방 모터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약 21,800달러의 테슬라 가격이 드디어 우리 일상적인 운전자가 EV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가격대에서 꼭 필요한 기능은 무엇인가요? 귀하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시청하신 후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테슬라 자동차 세계 커뮤니티에 참여해 주시기를 겸손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귀하가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 종 모양 알림 아이콘으로 환상적인 동영상 업데이트를 하루에 한 번 혹은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것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테슬라 마델이라고도 알려진 이 25,000달러짜리 자동차는 내년 미국에서 테슬라의 베스트셀러 차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크로스오버 디자인이 기대만큼 훌륭하지는 않더라도 그 가격에 비해 훨씬 더 나은 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이 저렴한 자동차는 2가지 변형이 있을 예정이며 300마일의 주행거리는 가장 기대되는 부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예측이 맞다면 다가오는 이벤트에서 사이버캐브의 로바택시어와 함께 출시될 것입니다. 물론 이 저렴한 차에는 많은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으니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테슬라 카어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테슬라의 차량 컬렉션을 고려할 때 일라는 거의 모든 유형의 차량을 다루며 세단 크로스오버 픽업과 대형 트럭을 구입합니다. 그러나 해치백이 눈에 띄게 누락되어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완벽한 추가 장치가 마델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특히 일란의 광범위한 비전과 경험 덕분에 시장과 고객의 품질 선호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현명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테슬라는 마델 Y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소형 크로스오버로 설계될 예정이며 마델2는 처음에는 텍사스에서 생산되어 동일한 생산에서 주당 최대만 대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이는 모델 Y와 비슷한 적은 양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차량을 대량 생산하는데 기가 캐스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발표는 테슬라와 일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미래 제품에 대해 매우 비밀스럽고 차세대 차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이 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거의 없으므로 컴팩트한 크로스오버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공식 출시 전까지 모든 것이 추측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일링에 대한 많은 조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테슬라에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과 일란이 확인한 내용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새 차가 기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될 것이라는 일란의 확인은 그의 디자인에 대한 강한 암시를 줍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마델 E는 본질적으로 마델 Y의 작은 버전입니다. 테슬라의 독특한 디자인 언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크로스오버 시장이 현재 매우 인기가 높기 때문에 더 작고 저렴한 마델 Y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헤드라이트와 전면 범퍼부터 전체 후드 영역과 후면 구성 요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축소되었습니다. 우리는 테슬라가 이 차량에 대해 마델 Y보다 저렴한 부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테슬라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당 가격대에서 최고 중 하나로 평가받는 신선하고 현대적이며 스포티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할 것입니다. 이 차량의 디자인을 단순화하는 것은 테슬라가 약속한 25,000달러 가격대를 실현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설계 단순화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이 마델 E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마델 S 및 X와 같은 고급 전기 자동차를 포함하여 모든 모델에 이를 적용하며 이는 논의할 복잡한 세부 사항이 확실히 적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마델 E의 디자인에 대해 별로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성능과 25,000달러 가격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자동차 디자인이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여전히 가치 있는 기능과 디자인을 제공받기 때문에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델 E가 해치백과 크로스오버 두 가지 디자인으로 출시될 것이라는 보고가 여러 건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렇게 하는 이유와 이점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내부 소스를 통해 크로스오버 디자인이 확인된 반면 테슬라의 저가형 차량 출시에 따른 초기 유출로 인해 마델 E의 해치백에 대한 추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은 유출된 프로토타입 이미지에서 비롯되었으며 짧은 앞뒤 길이로 인해 도심 주행에 적합한 소형 해치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테슬라는 여전히 해치백 라인업이 없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스타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대형 세그먼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아 더욱 합리적입니다. 미국에서는 크로스오버가 가장 인기 있지만 해치백은 중국이나 유럽과 같은 시장에서도 여전히 잘 팔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중국의 대부분 EV가 소형 해치백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마델 E가 두 스타일로 출시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전체 생산 라인을 재편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버전 모두 동일한 플랫폼에서 많은 구성 요소를 공유하며 해당 부품의 약 80%가 동일합니다. 마델 3세단과 마델 Y 크로스오버가 생산된 방식과 유사하게 크기는 다르지만 공통 생산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델 E는 모델 Y와 모델 3보다 훨씬 더 대량 생산될 것이라고 하며 앨론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대량 생산될 저가형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자동차가 제조혁명의 상징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동차 생산 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천만 대 생산이라는 장기 목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초 테슬라가 매주 10,000대 차량 생산을 목표로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모델 E는 중국과 베를린에서 생산되기 전에 자이게이 텍사즈에서 크로스오버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가텍사스는 고급 지가캐스팅 기술을 활용하여 모델 Y와 사이버트럭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보에 따르면 모델 Y의 앞뒤에는 6,000톤 기가 프레스가 사용되고 사이버 트럭에는 9,000톤 기가 프레스가 설치됩니다. 모델 E는 모델 Y와 동일한 기술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기계 캐스팅이 제공하는 뛰어난 성능과 비용 절감을 통해 우리는 모델 E도 이 방식으로 생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단 $25,000라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전기차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델 E가 해당 가격대에 도달하기 위해 이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테슬라의 기거프레스와 기계 캐스팅은 혁신적인 기술로 잘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중 일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기차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기거프레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전에 테슬라는 다른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여러 부품을 용접하여 모델 3와 같은 차량의 하부 차체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일라는 하트윌즈 모델 자동차에서 영감을 받아 테슬라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부분 또는 전체 모델을 주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기가 프레스를 활용하겠다는 개념이 구체화되었고 이 거대한 기계는 이탈리아 회사 IDRA에 의해 제작되어 테슬라에 공급됩니다. 이 기계는 여러 작은 조각으로 차체를 조립하는 대신 알루미늄으로 차체의 큰 부분을 주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 Y의 전면과 후면을 위한 주조 부품 설계가 가능해지며 용접 단계가 최소화되고 내구성이 향상되며 무게가 줄어 전반적인 성능이 개선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접근 방식이 테슬라에게 공장에서의 시간과 공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부품 수를 약 70개에서 전면과 후면 차체의 단일 주조 부품으로 줄여 비용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더 작은 세시와 더 적은 세부 사항으로 차량을 만드는 것은 비용과 생산 속도 면에서 기거프레스와 테슬라에 유리합니다. 현재 모든 테슬라 전기차는 표준 장거리 및 성능이라는 3가지 이상의 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 E에는 3가지 변형이 모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델 E의 표준 범위와 장거리 변형이 포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고객은 모델 E의 미니멀한 디자인을 간과하고 성능과 가격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능에 관해서 테슬라의 전체 파워트 3 로드맵에서 모델 E용 배터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모델 E의 배터리 용량은 53kWh로 약 230에서 250마일의 주행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델 Y보다 약 30% 가벼운 이 점은 이 점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모델 E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범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 변형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거리 버전이 최대 300마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변형에는 약간 더 큰 배터리 팩이 장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50마일을 추가해도 배터리 크기는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모델 사이에는 눈에 띄는 가격 차이가 있으며 표준 범위는 $25,000이고 장거리 범위는 $28,000 또는 심지어 $30,000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릅니다. 일라는 300마일의 주행거리가 슈퍼차저에 대한 걱정 없이 매일 운전하기에 충분하며 대부분의 테슬라 차량이 변형에 따라 해당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델 E가 300마일을 주행하지 못하더라도 테슬라 모델 E의 최종 가격이 잠재적인 세금 공제나 보조금이 적용되기 전 약 25,
그램에 머물면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 다른 점은 마델2가 주행거리가 250에서 300마일인 것 외에도 소의 LFP 배터리만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계획서에 사용될 배터리 유형이 이미 마델 3 및 Y에 사용된 LFP가 될 것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모두 소에서 공급됩니다. 그러나 마델 2의 경우 캐틀이 더 특화된 배터리 팩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고 마델 3과 Y는 이전 버전의 LFP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델 2는 캐틀이 최근 출시한 최신 배터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테슬라가 사용하는 LFP 셀보다 최대 200W시 킬로의 에너지 밀도를 허용하는 최신 세대 LFP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의 또 다른 특징은 충전 시간이 놀랍도록 단축된 것입니다. 마델 2의 53kWh 배터리 팩은 센싱즈를 통해 단 15분 만에 완전히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이 배터리의 우수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마델 2가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 당신은 이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테슬라 전기 자동차의 약 70%가 LFP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배터리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지 않지만 빠른 충전, 향상된 안전성, 긴 수명을 보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렴한 비용입니다. 네, 테슬라 마델 2에 더 적합한 배터리는 없습니다. 두 가지 변종은 모터 측면에서 다르며 이는 우리가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항입니다. 다른 테슬라 모델과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표준 버전에서 하나의 모터만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일란이 언급한 모터 유형으로 히토류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더 저렴하고 가벼워지는 새로운 전기 모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1000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델 2가 가속할 때마다 느리게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이 떠오르겠지만 하지만 모터가 하나 있다고 해서 마델 2의 가속이 느려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테슬라 마델 3의 후륜 구동 버전은 0에서 60초까지 5.3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더 시빅 타입 R을 0.5초 차이로 이길 만큼 빠릅니다. 마델 2는 마델 3보다 30% 더 가벼우며 배터리 팩도 가벼워지고 공기역학적 설계의 장점을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량은 괜찮은 가속 성능을 가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는 테슬라의 작업 기반 경제성에 대한 최종 예측이 될 것입니다. EV의 배선량을 줄이기 위한 많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모든 새로운 테슬라 모델은 12V 설정 대신 48V 전기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더 작고 가벼운 전선을 사용하는 동시에 많은 배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란트라 로보택시가 다가오고 있으며 행사에서 로보택시가 소개되고 일란이 그날 다른 여러 제품이 공개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테슬라가 마델 2도 선보일 것이라는 많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일란에 따르면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는 기억에 남을 만한 이벤트가 될 것이며 그는 모델 3 이후 가장 중요한 출시 행사라고 말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번 행사가 회사 역사상 최대의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작년에 다소 실망스러운 사이버트럭 출시에 이어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신차 출시일 뿐 아니라 일란이 가장 진보된 자율주행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차량에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로보택시의 완벽함을 입증할 경우 이번 이벤트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실제로 이번 행사에서 마델 2 프로토타입을 공개한다면 두 차량의 디자인이 약 70% 유사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그들 사이에서 공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에서 한눈에 부품을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자이게이트 그저스에서 마델 2를 생산하기로 한 일란의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며 이 차량의 공개를 2026년 또는 심지어 2027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상황에서 마델 2의 조기 출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원래 테슬라는 멕시코의 최신 기거 팩터리에서 마델 2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지속적인 분쟁과 인건비 문제로 인해 건설 공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비용과 문제는 직원 재배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란은 자신의 결정을 변경해야 했고 자이게이트 그저스보다 좋은 시설은 확실히 없습니다. 테슬라가 자이게이트 그저스에서 마델 2를 목표로 하는 초기 생산 속도는 주당 10,000 대이며 연간 약 50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목표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록 마델 2가 다른 모델보다 제조가 더 쉽지만 테슬라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연간 400만 대의 EV를 조립한다는 목표는 다소 과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생산 속도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으며 2026년까지 회사는 자이게이트 그저스와 다른 공장 간에 마델 2 생산 라인을 배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2025년과 2026년 사이의 기간은 대부분의 다른 EV 제조업체가 $25,000 미만의 저렴한 전기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테슬라의 저렴한 EV는 흥미롭지만 텍사스의 건설 과정에 따라 내년 1분기 또는 약 5개월 뒤인 2월 이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이버트럭의 생산 속도를 최적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차세대 차량은 약속된 $25,000 가격대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 계획과 조립 라인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면서 테슬라의 가장 야심찬 노력이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테슬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한 비용 최적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회사가 가장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과 직업어린에서도 생산할 예정이지만 자이게이트 그저스의 마델 2 생산 라인과 관련된 모든 것이 안정화되면 아마도 2026년에 생산될 수 있습니다. 이후 테슬라는 다른 시설에서도 마델 2의 추가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꽤 오랫동안 저렴한 전기 자동차에 대해 논의해왔지만 투자자들이 수익 보고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회사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25,000짜리 테슬라 또는 테슬라 마델 2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일란의 침묵은 아즈보원 효과를 피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오스본 효과는 신제품의 조기 공개로 인해 기존 모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모델 2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되면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 버전을 기대하며 구매를 미루게 되어 테슬라의 전기차 재고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란 머스크가 아무리 조심스러워도 $25,000에 달하는 마델 2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이 저렴한 가격으로 테슬라 마델 2에서 어떤 기능을 기대하시나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성능 디자인 아니면 완전 자율주행 기술?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테슬라 카어월드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알림을 켜서 우리가 매일 때로는 하루에 2번씩 업데이트하는 최신 비디오를 절대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2025년에 살고 있으며 아침 통근은 300마일의 주행거리를 갖추니만 $5,000짜리 테슬라 EV로 구동되며 상상했던 것만큼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집에는 저녁 식사와 집안일을 처리하는 아프터머스 로봇이 있어 실제로 인생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더 좋은 점은 저렴하고 미래지향적인 매끄럽고 무인 로보택시를 이용하여 친구들과 함께하는 밤을 수월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모든 작업을 처리합니다.
저렴한 EV부터 최첨단 로봇까지 테슬러는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은 또 다른 해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다려온 미래가 됩니다. 그렇다면 테슬러의 혁신이 내년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일란이 내년에 발표할 5가지 구체적인 기술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내년 말까지 테슬라 공장에서 수천 대의 아프터머스 로봇이 생산되어 유용한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그 시점에 외부 고객에게 아프터머스 로봇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사업을 위한 아프터머스의 생산 버전 2가 될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발표는 현재 인간이 수행하는 작업을 대체하도록 설계된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프터머스입니다. 내년에 세 번째 버전이 생산될 아프터머스는 테슬러의 로봇 공학 분야에 대한 첫 번째 주요 진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봇의 신장은 5피트 8인치이며 무게는 125파운드로 집안일부터 중공업 작업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약 80%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테슬러에 따르면 가격은 약 2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일반 가구에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 될 것입니다. 초기 베타 테스트에서 요리와 청소 등 복잡한 작업에서 아프터머스는 이미 90%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50% 증가했다고 보고하면서 일상생활이 더 통합되었습니다. 로봇의 AI는 로봇이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나중에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프터머스가 대량 생산되어 신뢰성이 입증된다면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인건비를 30% 절감할 수 있고 테슬러가 주요 소매업체와 맺은 기존 계획을 고객대면 역할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테슬러는 로봇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려는 비전의 규모를 반영하여 2026년 말까지 100만 대 이상의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테슬러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초기 검토는 유망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기술을 수백만 개의 가정과 직장으로 확장하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잠재력은 대단히 큽니다. 글로벌 로봇 공학 시장은 10년 안에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여기서 테슬러의 성공은 노동과 자동화의 미래에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내년 상반기에 더 저렴한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장기 약속으로는 테슬러의 저렴한 전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줄여서 EV라고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 이 차량의 가격은 25,000달러이며 1회 충전으로 약 300마일을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최소 100만 명의 신규 고객 유치를 목표로 테슬러의 전체 매출 성장은 30%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 소유를 민주화하여 테슬러의 기존 프리미엄 시장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테슬러는 대량 생산 전용 새로운 기가팩토리를 건설하기 위해 이미 10억 달러의 투자를 확보했으며 2026년까지 연간 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시 전 초기 리뷰에서 5점 만점에 4.8점을 받았는데 이는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품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이 특정 모델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모델에 대한 많은 상충되는 소문이 테슬러가 가격을 25,000달러로 맞출 만큼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EV 시장은 2만 달러 이상의 저렴한 옵션을 제공하는 BYD와 달핀 같은 경쟁업체들로 인해 점점 더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닛산 리프도 선택 가능한 차량으로 시작 가격은 약 27,000달러입니다. 세보레도 전기차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들은 26,000달러의 채비 볼트 EV를 구매했습니다. 따라서 테슬러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전기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더 지속 가능한 교통 미래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제 말은 현재의 추세를 보면 올해 말까지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개입 간격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못하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유력한 후보로 보입니다. 아마도 가장 기대되는 개발은 테슬라에 감독되지 않은 FSD일 것이며 이는 내년에 실행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갖춘 차량은 운전자가 없더라도 도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2019년부터 이러한 수준의 자율성을 약속해왔으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현재 10만 명 이상의 테슬라 운전자가 FSD 베타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말까지 FSD 차량으로 10억 마일을 주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초기 데이터는 도시 지역 탐색 성공률이 95%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기술의 기념비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자율 FSD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 캘리와 뉴요크 등의 주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라는 반복적으로 기한을 어겼고 특히 파괴적인 기술인 경우 규제 승인이 매우 느린 것으로 악명 높았지만 몇 달 안에 성공이 분명해지고 감독되지 않는 FSD는 승인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 발생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보험 파트너십은 FSD 차량에 대해 할인된 요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기술을 더 많이 채택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획기적인 발전은 우리가 운전하는 방식은 물론 자동차 소유와 운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내일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먼저 예상하고 싶은 질문 같은데 언제 자율주행과 운전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로보택시 서비스의 출시는 FSD의 성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감독되지 않는 상태를 이루게 된다면 테슬라는 내년 10월까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출시하고 싶어 합니다. 이 차량은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이 가능해 현재의 일반 차량 호출 서비스에 비해 비용을 75%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도시의 초기 파일럿에서는 이미 로보택시의 평균 대기 시간이 5분 미만임을 증명했으며 고객 만족도는 95% 이상입니다. 테슬라는 2027년까지 로보택시 서비스를 통해 100억 달러를 창출하고 2026년까지 50만 대의 초기 차량이 도로에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주요 차량 공유 플랫폼과의 파트너십은 처음부터 폭넓은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테슬라가 업데이트한 1일 정보에 따르면 회사는 규제기관으로부터 이 모델의 유통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머스크는 초기 상태에서 로보택시의 출시 시기는 실제로 2025년이라고 매우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문을 닫는 테슬라는 테슬라 세마이를 통해 화물 운송 산업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 순수 전기 18륜차입니다. 500마일의 충전 범위와 8만 파운드의 탑재량을 갖춘 세마이는 기존의 디젤 트럭을 대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마이는 3년간 연료비를 20만 달러 절감할 것을 약속했으며 테슬라는 이미 왈마어트와 페프시로부터 사전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 트럭은 첫 해에 화물 시장의 10%를 차지하고 10년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석가들은 세마이가 2030년까지 화물 산업의 15%를 차지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 트럭에 있어서 매우 큰 도약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기술과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측면을 충족하는 지속 가능하고 지능적인 솔루션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경제성이 자동차 산업에서 화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테슬러는 SNX와 같은 고급 모델을 주력으로 사마 프리미엄 고객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 모빌리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친화적인 EV가 출시될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저렴한 EV는 이전 모델의 독점성을 넘어 대중에게 전기 이동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일란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미래를 선도할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FSD 2025 버전은 인간의 필요성을 없애고 자율주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큰 도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전 버전의 FSD는 운전자가 필요했으며 반자율성만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 되면 FSD는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인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공상과학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완전 니콜할 사람 있나요? 좋습니다. 로봇공학의 흥미로운 통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화는 로봇공학 분야의 첫 번째 주요 단계로 AI 전문 지식을 활용해 일상생활에 통합될 수 있는 로봇을 만듭니다. 일란은 테슬러의 초기 초점이 주로 자동차 기술과 에너지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제 아프터머스의 도입으로 지능형 로봇공학에 먼저 진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 근처의 모든 집안일을 처리하는 로봇을 상상해보세요. AI 기반의 일상 업무 자동화 및 고급 산업 애플리케이션이 진행 중입니다. 정교한 AI를 갖춘 아프터머스는 데프선이 집안일부터 복잡한 산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통합을 통해 테슬러는 신흥 로봇 공학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살아있을 시간은 언제인가요? 개인 차량 소유에만 집중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로바택시는 자율 기술이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이동성 솔루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교통시대를 창조한다고 일란은 말했습니다. 2025년까지 그들은 공유 이동성 서비스로 전환할 것입니다. 로바택시의 개념은 자율 기술을 활용해 도시를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확장 가능한 운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인 운전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용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전 제품은 소비자 차량과 에너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마이와 2025를 도입하면서 회사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운송 솔루션으로 물류와 화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용 트럭 운송의 판도를 바꾸고 친환경 관행을 촉진하며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테슬러가 지구를 구하자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테슬러는 이 계획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올해 2분기 재무 결과를 통해 회사는 최근 재무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기술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늘 그렇듯 초점은 단순히 금전적 수치에 국한되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적인 혁신에 맞춰져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투자 연구와 협업이 포함된 복잡한 전략입니다. 테슬러의 전략의 핵심은 연구 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입니다. 2024년 테슬러는 AI 로봇 공학 및 FSD 발전에 5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테슬러가 그 어느 때보다 기술 선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 50억 달러의 예산은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표가 있고 의도가 있으며 아프터머스, 업그레이드된 FSD 및 더 효율적인 배터리와 같은 새로운 기능과 제품을 출시하려는 테슬러의 계획과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러의 아프터머스는 이러한 R&D 집중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일란은 종종 테슬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게임 체인저로서 로봇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테슬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재 로봇의 능력을 뛰어넘어 다양한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테슬러의 구축 인프라와 기술은 아프터머스가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원활하게 통합되는 진정한 AI 기반 보조자가 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예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테슬라는 대규모로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 중 하나는 기가팩토리의 확장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작년에 텍사스의 기가팩토리 확장 계획을 시작하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7억 7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같은 해 베를린에서도 연간 생산량을 약 100만 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생산 규모 확대 계획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기가 상하이와 기가 네바다도 추가 확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생산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프터머스 및 테슬라에 매우 기대되는 배터리 기술인 4680셀의 향후 생산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체 개발한 곳 출시될 4680 배터리는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테슬라의 사명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셀은 더 강력할 뿐만 아니라 제조 비용도 더 효율적이어서 테슬라에 상당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라는 네바다주에 있는 테슬라 세미 공장에 약 5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매년 최대 10만 개의 테슬라 세미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공장을 확장하는 것은 테슬라가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여 외부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함정을 피하고 수요를 충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테슬라의 인력은 최고 수준의 제조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러한 생산량 증가에 맞춰 50% 증가했습니다. 두 회사는 특히 FSD와 로봇공학 분야의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같은 인류 기업과 협력했습니다. 일라는 자율주행을 강화하고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분야의 여러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쇼핑을 즐깁니다. 주목할 만한 인수 중 하나는 테슬라가 2019년에 인수한 기계 학습과 컴퓨터 비전 전문 스타트업 딥스케일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급 이미지 인식과 데이터 처리를 활용하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2022년이 되자 테슬라는 캐나다 기반 스타트업인 엘러먼트 AI를 인수하여 또 다른 보석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AI 연구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란이 또 다른 AI 스타트업에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여 회사의 장기 비전을 위한 AI 기술 발전에 대한 테슬라의 강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인수를 통해 테슬라는 AI 개발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아프터머스 FSD 및 기타 미래 제품에 통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다양한 학술기관과 연구소와 협력하여 배터리 기술 개발과 인공지능 성능 향상에 주력했습니다. 주요 파트너 중 하나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이며 이곳에서는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성능과 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첨단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또 자그레브 대학교와 협력하여 배터리 제조 공정을 간소화했습니다. 이번 협력의 목표는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배터리 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AI 분야의 최첨단 기술과 에너지의 한계를 넘기 위해 여러 다른 연구기관 및 최고의 대학들과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결국 혁신을 선도하고 싶다면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협력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테슬라 준비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도장의 슈퍼컴퓨터 개발입니다. 도조는 FSD와 아프터머스의 필수적인 테슬라의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도조의 애저 처리 능력을 통해 테슬라는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여 AI 시스템을 이전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는 단순히 속도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AI 시스템의 정확성과 의사결정 능력 향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FSD에게 이는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자율주행을 의미합니다. 아프터머스의 경우 이는 이전에 사람의 개입이 필요했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엄청난 도약입니다. 테슬라의 AI 기반 제품은 실제 응용 분야에서 더욱 실용적이고 역량이 뛰어납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테슬러 투자 중 하나는 FSD 소프트웨어입니다. 4년간의 노력 끝에 수천 명의 사용자가 이미 베타 버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테슬러가 FSD를 더 널리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FSD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테슬러는 FSD가 사람 없이도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도조 덕분에 FSD는 복잡한 운전 시나리오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실제 상황에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일라는 FSD가 자동차 산업을 변화시킬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운송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FSD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개인 운전을 넘어서 테슬러의 FSD는 로보택시의 기반이 되어 테슬러 소유자가 자율주행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임대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테슬러가 내년에 출시할 혁신적인 기술 목록에서 어떤 성과를 가장 기대하시나요? 정말로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시청하신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